해볼게요. 저는 뜻하지 않게 정말 좋은 기업에서만 있고 싶었는데요. 뜻하지 않게 제가 직장을 좀 많이 가졌어요. 한 4가지 정도 가졌을 것 같아요. 4, 5? 그렇죠. 제가 34가지. 그래서 제가 이제 3년 전에 이제 자서전 형태로 30번 직업을 바꿔야만 했던 남자라고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30번 바꾼 남자로 하자. 아니야, 바꿔야만 했던 남자. 왜냐면 여기 비동격이잖아요, 수동격. 그러니까 제가 그랬었거든요. 좋은 기업에 딱 있었다라면 절대 제가 한 군데만 있었을 겁니다. 제가 고향이 서울 근처 부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롯데만을 응원해 왔기 때문에 롯데 그룹이 제가 딱 졸업하는 순간에 부산 서면에 대졸자 1,800명 공채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어땠느냐면 부모님 외가 쪽에 먼 친척에 롯데 임원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넣으면 서류만 통과하면 재직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 전까지는 계속 미끄러지고 있었는데 서류 통과하고 1차 면접 통과하고 2차 면접까지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3차 최종 면접 무조건 됐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밀어주시니까 서류는 통과됐고 그래서 우리 회사에 왜 입사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982년도 프로야구단이 창설된 이후로 오로지 롯데만을 응원해왔습니다. 졸업하는 이 순간 영원한 롯데맨이 되겠습니다. 탈락. 목소리 크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롯데를 쳐다보지도 않고 했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그 먼 외가 친척에다가 아니 나 왜 탈락이 됐느냐고 이렇게 막 여쭤봤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깜빡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막 열불이 쏟아가지고 이 세상에 난 내 온 목숨이 다 걸린 일인데 깜빡을 해?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막 절망스러운 거예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참 잘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롯데 들어갔다라면 아직도 롯데 거기에서 매달려가지고 일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양한 경험은 절대 못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야생에서 이렇게 버려진 생활을 나오면서 시작하면서 정말 삶이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좋은 기업에서 아마 계셨던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몇 군데 직장, 한두 군데 직장 또는 여러 직업을 옮기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강사들 양성 교육 과정은 서울하고 부산에서 제가 배운 노하우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운영을 해와서 한 4년 동안 200명 양성을 해왔거든요. 그 중에 이제 선배님이 고등학교 선배님이 계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는 부산에 동네 고등학교 없으시죠? 되게 선배님 모시고 1년만 높아도 이게 조폭들처럼 인사하거든요. 전부 다 이렇게 하는데 그 선배님도 기업 임원을 최연소 43살에 이렇게 해서 9년을 임원을 했어요. 여러분 대기업 9년 임원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도 나오니까 53살이고 할 게 없고 거기에서 교육과정에서 나한테 교육과정만 듣게 해달라고 선배님이 서울대 나오신 분이고 연세대 나오신 분인데 저보고 저는 부산 외대 졸업했거든요. 저보고 너 강의 찍소리 안 하고 들을 테니까 듣게만 해줘라 이렇게 할 정도로 강해졌어요. 제가 야생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디 바닥에 드러나도 와이프한테도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저 사업이나 뭘 해도 하나도 걱정을 안 한대요. 왜냐하면 버릴 게 없으니까 당신은 요것만 있으면 되잖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업 같은 거 가능하면 안 벌리기를 원해요. 근데 제가 지금 사업을 몇 가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 이제 교수이기도 하지만 외부 강의도 많이 하지만 부산에서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강연 문화기업을 이렇게 해서 23살짜리한테 대표직을 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운영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서울에서도 제가 이제 지역진로 강사협회라고 오늘도 이제 이사진 모임을 해서 제가 이제 이사장으로 해서 이제 사단법인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 사회적 협동조합을 이제 설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사회적 기업들 여러 가지 수행하는 사업들을 할 거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기회가 되시면 동네 많은 이익들을 받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직업적으로 많은 어떤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야생에서 너무 많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경험이
참 많아졌어요. 그래서 16년 동안 제가 이 분야 일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강연을 잘하거나 뭐 지식이 많다고 그런 걸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제 경험을 부러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기 노인, 어려운 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분명히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다 경험으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또 좋은 기회가 될 거고요. 아주 짧은 시간이어서 제가 많은 건 못 들어드리겠지만 최대한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압축해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은 또 좋은 이야기들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휴식 시간 있습니다. 반드시 휴식해야 됩니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커리어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정철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방송 고정 코너를 2개나 갖고 있어요. 이 발음 창구로. 그래서 KBS 라디오에 지난해 한 1년 동안 했었고요. 지난해 말로 이제 계약이 종료가 됐고 방송이라는 게 이렇게 바로 나가거든요. 지금 현재는 한국 직업 방송에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튜브로 여러분 검색이 다 가능해서 혹시나 상담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을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직업적으로 상담 토크쇼예요. 제가 정말 돈이 안 남는 강의. 예를 들어 강사를 어디 가는 데 가면 그 방송하는 것보다 20배 더 받을 수 있는데 그 생방송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좋아서 하는 방송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 상담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메일로 상담을 한 달에 100건씩 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직접 대면 상담을 한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했고, 온라인으로는 그보다 훨씬 몇 배 이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 내용도 제 블로그에 다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상담은 원래 비공개가 원칙이에요. 그죠? 하지만 제가 공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개한다라고 하고 그렇게 한데도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물론 아주 민감한 거는 그런 게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 사람이 상담하는 내용, 저 사람이 상담하는 내용, 안녕하세요. 이 사람이 상담하는 내용, 모든 내용들이 있는데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모든 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배움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상담 내용을 읽어보면 아이고 인간아 왜 이렇게 사노 이런 내용이 있고요. 하나 어떤 걸 읽어보면 맞아 내 이야기야 내 이야기 이러면서 막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상담이 강의보다 더 깊이 있는 부분이 있느냐면 강의는 어떤 형태로든 정보 전달 형식이 가능해요. 근데 상담은 원래 깊숙하게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건드리는 핵심은 가장 마음속에 깊은 곳을 여러분들 불안하고 두려움이 다들 있잖아요. 그 사실 사람의 변화는 그 두려움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 부분을 상담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마음을 오픈하게 만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하는 재능 기부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지만 내용이 굉장히 재밌어요. 한번 보시면 블로그에 상담 내용만 읽어도 재밌어요. A4 용지로 짧게는 한 장에서 많게는 6장을 보내와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0건이면요. 책으로 치면 4권에서 5권. 상담 내용만 읽어도. 근데 한 번으로 읽고 답변할 수 있는 내용 단 하나도 없어요. 많게는 읽는 데만 저는 어떤 하나는 4시간 걸린 적이 있어요. 상담 내용. 핵심은 뭘까? 이거 그거 파악하느라고 뭐라고 답변을 먼저 시작해야 될까? 마음을 먹는 데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 이야기 이제 여기까지 드렸고요. 전직 지원 전문가 여러분 360시간. 지금까지 제가 16년 동안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교육을 여러분이 받는데 가장 필요한 역량 지금 절반 들으셨다면서요?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주세요. 주간 정도 배운 그만이 뭐 우리는 이제 전문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스킬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그 교육 정규교육을 받는 일을 대상으로 진정성이 뭔가 그거가 중요하다. 진정성이 이 트렌드죠. 뭔가 이 승무원 면접 시험에서도 얘가 모든 게 체계적으로 잘 받아서 외국어도 잘하고 외모도 괜찮고 하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클래스에 안 좋은 친구들도 제명이 되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떨어지는가? 얘는 오로지 승무 하나 된 친구예요. 모든 게. 고등학교 때 철저한 전략을 가지고 했는데 외국어도 2개나 하고 떨어지고. 보니까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그 친구 진정. 그러니까 너무 정형화돼 있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헤어스타일을 오히려 바꾸고 그러니까 목소리도 승무원 그런 목소리 안 내고 오히려 형어처럼 내가 얼마나 이 기업에 들어가고 싶었는지 진정성 있게 이야기하니까 제주항공 떨어지고 작은데 떨어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우리 시대가 국민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 모든 사람 사실 이 진정성 때문에 기업도 마찬가지고 취업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인맥. 인맥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야에서 이게 이제 추천하는 게 거의 다 아는 사람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많이 알아야 되고요. 자, 인맥을 잘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관계? 선생님, 인맥. 역시 진정성으로 다. 자, 인맥 잘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다가간다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 혹시 인맥 따로 이렇게 관리하시는 그 인맥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요즘 부정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마다 서로 다 방법이 다르겠지만 저는 잘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제가 만났던 사람들 모두 엑셀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엑셀로 만나서 언제 만나